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헝다 속보가 있어서 급하게 전해드립니다. 우리 댓글창에 여러분들께서 헝다 얘기를 써주셨는데 방금 올려주신 헝다 속보에 이어서 어저께 올라온 글 몇 개 해가지고 헝다 관련돼서 여러분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헝다 속보, 역외 채권 이자 불발, 파산 도미노, 그리고 부동산 카페에서는 호재라며 껄껄껄 그러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헝다를 아마 유튜버, 부동산 유튜버 하는 유튜버 중에서는 제가 거의 아마 제일 빨리 올렸을 거예요. 이게 한 달 정도 전에. 그때는 아직 뉴스에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헝다 완커, 그다음에 피감보험. 그래서 특히 완커야 뭐 같은 동종 건설 쪽, 부동산 개발 쪽 1위니까 그렇다 치지만 보험업계 1위인 핑안보험까지 전염 효과가 나타난다. 이게 가장 두려운 게 헝다만 뭐 부실채권 뭐 때문에 뭐 기업 하나 뭐 망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게 이제 다른 은행이나 보험사 또는 해외 이런 채권이나 금융상품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면은 이거 걷잡을 수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됐던 게 헝다가 우리나라랑 또 관련이 되게 깊거든요. 그 원진 성형외과인가? 그것도 인수를 하면서 이게 대대적으로 아시아에다 세계 최대의 성형외과 뭐랄까 사업을 진출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부동산에도 만약에 들어와 있었다면, 어쩌면 지금 들어와서 지금 멈춰 있는 그런 상태라면 걱정되는 거는 본토의 부실채권 이것 때문에 해외 역외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을 해야 된다면 그게 갑자기 물건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타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어제 아마 그저께 댓글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헝다 관련된 것만 따로 모아놨었거든요. 같이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차트도 보고 통계 자료도 좀 볼게요. 자, 댓글입니다. 이건 방금 쓴 거예요. 오렌지 슈토님입니다. 헝다그룹 속보, 23일 지급 예정이었던 역외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뉴스에도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30일 이내에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파산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한 달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테크니컬 일단 파산이죠. 아직은 파산 아니고 물리적인 파산은 아직 아니에요. 중국 정부가 이것을 국유화하든 회생을 시키든 결국 헝다발 위기 도미노 레이스는 본격화가 된다고 봅니다. 네, 저도 지금 이게 제일 걱정이죠. 이 도미노의 끝자락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도미노의 파장은 어디까지 영향을 주게 될까요? 확실한 것은 이제 비트로 끌어올린 모든 자산의 상승세는 끝이 났다는 겁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네. 에브리바디 아니라 에브리싱 버블. 프랑케 교수가 그랬었죠. 모든 게 지금 버블이고 펀지 사기다. 이게 무너지면 어느 한 부분만 무너지지 않는다. 자, 계속 읽을게요. 산이 아무리 높아도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반드시 존재하는 법이죠. 올리브님, 빠른 헝다그룹 속보 감사합니다. 신만식님, 속보 감사합니다. 레모니아님,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 금방 회복하고 상하이 선방하는 걸 보고 그럭저럭 수습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나 보네요. 우리도 IMF 겪을 때요, 중간에 다 살아난다고 그러고 또 반짝 반등도 하고 막 그런 과정을 막 겪었어요. 자, 그래서 통계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헝다그룹이 올해 이자, 그러니까 원금 아니고 이자만 지급해야 될 게 9월 23일 어저께 일단은 넘기는 것 같지만 그것도 일부분이고, 진짜 돈을 넘겼는지 아니면 구두로 야 좀만 봐줘 이랬는지. 근데 특히 역외, 자국 내에 있는 이자야 그렇다 치지만 역외에 있는 건 지금 못했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줄줄이 사탕이 옵니다. 자, 이거는 이자만이에요. 이자만. 그래서 연도별로 분기별로 앞으로 돌아올 걸 보니까, 와,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24년 25년 뭐 줄줄이 사탕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막아줬다고 될 게 아니죠. 큰일이네요. 이제 중국도. 이거 블룸버그 자료예요. 자, 댓글을 몇 개 더 읽을게요. 이거는 아마 어저께 댓글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헝다 사태를 한국 부동산 호재로 말씀하시는 부동산 카페를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야, 진짜 이건 뇌구조가 어떻게 됐을까? 개인적으로는 내년 2월 중국 동계올림픽 때문에 어찌 정리가 될지, 저는 왠지 헝다 사태가 뜻밖에도 엘리엇님이 강조하신 환율 금리의 트리거가 될 것 같다는 뇌피셜에 강하게 듭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시점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SSK님, 리병수님께서 아까 이제 그 부동산 카페에서 놀랐대요. 그랬더니 내년 5월까지 계속 펌프질 할 거예요. 부동산 카페는. 호계님, 쇼킹도 호재를 하던데 요즘 분양 홍보관 개장한 듯. 아, 쇼킹 부동산. 쇼킹 부동산도 이 헝다 사태를 호재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말이 안 맞는데, 이건. 그 다음에, 데니김님, 댓글이 자꾸 지워져서 쓰기 망설여지는데, 이제, 제가 지운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PC나 아니면, 금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제가 설정해 놓으면 저한테는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해주면 이제 노출이 되는 건데, 지워진다는 거는, 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1. 두 가지 점이래요. 2위 헝다가 저지경인데 1위 완커를 비롯해 수많은 부동산 업체는 괜찮단 말인가? 헝다가 시작이겠죠. 부동산 시공업체가 돈 없으면 하청 납품업체 모두 연쇄도산입니다. 중국 GDP의 30% 이상 부동산에 의지하고 있고요. 2. 헝다를 공산당이 살려줄 것인가? 공부론을 들먹이며 교육산업 연예계 부동산 때려잡는 중인데 갑자기 헝다를 살려준다? 그렇게 못합니다. 되게 확신에 찬 의견이시네요. 내년 재집권을 위해 지금 과하게 돈이 쏠린 쪽을 때리며 일종의 지지율 올리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부동산 투기권 문어발 기업 때려잡으면 서민들이 좋아하죠? 똑같습니다. 헝다는 절대 못 살려줍니다. 대신 공산당은 그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 뒤에서 티 안 나게 수습할 방법이 있을지 알아보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공산당이 이런 이슈를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솔직히 좀 많이 어설퍼 보입니다. 원래 경제는 참여 주체가 많아질수록 파급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10월에 뭔가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게 아마 어젠가 그저께 댓글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막 이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안 살려준다고. 야, 이 김대니님, 데니예요? 다이안? 예, 어쨌든 킴님, 예리한데 이분의 댓글을 기자들이 아마 보고서 옮긴 것 같아요.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상우님, 31살이 아니라 13살 동심 엘리엇 전 이선희 해군군과 은빛 갈매기 들어본 적 있으신지. 제 31살이라 가지고 우긴인데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자꾸 이게 딴지 것이면은 영창 3일 해군 영창. 제가 이선희 가을의 상 그 노래 좋아한다고 제가 요즘에 한강 산책할 때 항상 이어폰으로 겨울의 상 들으면서 산책하거든요. 또 버전이 또 그다음에 다른 가수들이 부른 거 같이 섞어서 들으면 진짜 후련하고 옛날에 군대에서 GPA 근무할 때 탁 눈 녹으면은 쫙 내려다 보이는 그 뭐랄까 풍경 그게 자꾸 떠올라서 심쿵도 해져요. 조재용님, 무리한 빚으로 파산하게 된 부동산 회사가 사상 최대 부동산 버블이 있는 이웃 나라에는 투자를 안 했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란 우리나라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헝다가 저는 자꾸 일본 미국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에도 투자를 한 상태에서 지금 파산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걸 급하게 처벌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영상 만들어 올렸던 거에 대한 댓글이에요. 미스터 강님, 기사를 보면 미국이 11월 내지 12월에 테이퍼링 플러스 내년 연말까지는 금리 인상이 가능하지 않을 거란 예상이 많은데 중도적으로 보아 11월 또는 12월에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 예정 발표와 내년 6월 FOMC 전후 시기에 금리 인상 스타트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에요. 시기가 좀 비슷하네. 만약 그 같은 상황으로 진행할 시 어떤 방향과 질서로 금융시장이 요동칠지 궁금한데 예단되는 수수는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시장의 본격적인 비바람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악화된 금융시장이 쉬어가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내년 중반경 다시 곧 두 박자 빠른 금리 인상 이슈로 랑데비 홈런, 백투백 홈런을 허용하는 게 아닌가 감각적으로 느낌이 다가옵니다. 무섭네, 무서워. 댓글이 무서워. 즉 비유적으로 11월 또는 12월은 가랑비 수준에서 내년 새해에 접어들면서 쭉 폭우로 돌변한 시장이 그려집니다. 추가 소설을 시간별로 써보면 11월 FOMC에서 12월부터 테이퍼링 시작된다고 공표한다. 한국 부동산 시장활 그래 12월부터니 11월까지는 물량 잠그고 버텨보자. 완전 부동산 카페 분위기야. 12월에 테이퍼링 실시하니까 금융시장 요동치고 부동산 시장 매물 하나씩 출회되며 그동안의 초장기 상승을 끝내고 하락했다고 절 언론에서 대서특필. 새해에 접어들고 모 연준 의원이 금리 인상 앞당길 수 있다는 썰을 쏟아내며 금리 인상 본불떼기. 새해 들어 매물이 무더기로 나오고 낙폭 확대라는 키워드가 경제지를 장식하며 큰 하락 마감. 2월에 접어들어 물가 상승이 가팔라지고 다시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불가피론 나오고 폰 입력하다 손이 저려 이 정도로 크크. 이분 미스터 강님
썰인데 진짜 어떤 현실을 보는 것 같아요. 수부타이님 내용 재미지네요. 근데 왠지 소설로만 끝날 것 같지 않대요. 보세요 이거. 정경희님 리얼한 느낌으로 써주셨네요.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갈 듯. 야 진짜 이거 진짜 소설로 끝날 것 같지가 않은데 진짜 미래에서 오셨어요? 미스터 강님? 혹시 제 손자 아닌가? 손자가 지금 와가지고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맞짱 뜨려고 이제 오렌지 주스님 또 긴 글 나왔네요. 빨리 읽어볼게요. 헝다그룹의 원진 성형외과와 관련 헝다의 국내 부동산 투자 의심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저희 댓글이나 구독자분들께서 저랑 비슷하게 지금 의심하는 눈빛, 특히 삼성생명, 삼성화재 뭐 이런 쪽 삼성그룹 쪽 좀 의심스러운 눈빛이 좀 있어요. 자, 일단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근 5년간 중개인, 개인, 기관, 법인 등 포함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을 매수한 비율은 전체 거래의 0.4에서 0.6% 정도라 통계가 있습니다. 초지의 경우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현황 통계상 가장 많은 비율로 미국인이 1위, 중국인의 경우 이의 7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하니 헝다그룹이 한국 내 부동산 직접 투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나 양이 위협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단 제가 의심하고 있는 우려사항은 제 전공과 관련되어 이분 전공이 음악 쪽 그쪽이 아니었나? 알게 된 바에 따르면 2010년 전후 중국 자본의 한국 관광 분야, 그러니까 음악이니까 관광 쪽도 관련이 있겠네요. 관광 분야와 엔터 분야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진 시점이었고 한국의 경우 부동산보다는 성형외과를 필두로 한 관광 코스와 인프라에 대한 회사 및 시설 투자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헝다그룹이 성형외과 투자도 이 분위기에 편승한 것으로 사료됨. 예를 들어 성형외과를 비롯한 중국인이 방문하는 한국 내 중국인 전용 면세점이나 상점, 식당, 호텔 등 중국 자본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한 부분이나 사들인 토지, 부동산이 상당하리라 예상되고요. 그 중에 아파트도 있을 수도 있어.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표적인 수출 아이템인 한국의 의류와 관련된 동대문 시장 주변 쇼핑몰 상가, 회사, 주재원을 위한 부동산 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사드 사태 당시 수면 위로 드러난 한국 엔터 분야의 중국 자본의 투자분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일부 엔터사와 업계 지분의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내 경제 상황에 따라 향후 이것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 엔터 쪽? 저는 좀 성형외과랑 부동산 이쪽만 생각했는데 엔터 쪽은 미처 생각 못했어요. 진짜 일리가 있네. 피터팡님 어쩐지 호텔, 고급 식당, 명동에 중국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야 2010년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가 이해됩니다. 수부타이님 훌륭한 댓글 감사합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 헝다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분명 오렌지님의 분석 범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가수님 암호화폐, 코인, 코리아, 프리미엄 등으로 자금 셌다 검은머리 외국인 자본조성, 부동산 법인이나 부동산 리츠 투자, 한국 빌딩, 상가보다 환급성 좋은 아파트 집중 매집후. 저도 이 걱정되는 게 아파트가 좀 문제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상가나 빌딩 이거는 한꺼번에 나와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아파트는 한꺼번에 나오면 동질화가 있기 때문에 바이럴 마케팅과 건설 관련 경제 미디어 조작 선동해서 거품 최대화. 2021년 9월 먹튀 성공 완료했을 것인가? 헝다 같은 중국계 자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흔든 보이지 않는 손이지 않았을까요? 완전 제 창작 뇌피셜입니다. 우리 댓글에 뇌피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땐 뇌피셜이 아니야. 진짜 다 근거가 있고 그래요. 네, 마지막 댓글 하나 더 읽을게요. 로고스님 리먼 브라더스는 부동산 편법 대출을 한 거고 헝다는 편법 대출이 중심이 아니라 전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게 막 뉴스에 나오고 토크헤드 나오더라고요. 증권 토크헤드 나와요. 그러니까 전이맨님 반대입니다. 리먼은 시스템 안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켰습니다. 즉 편법은 아니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썼죠. 헝다가 오히려 편법 대출에 연관이 있죠. WMP도 일종의 편법 대출입니다. 솔직히 저 WMP가 들어보긴 했어도 이게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CP 기업업 코퍼리 페이퍼는 중국에서는 부외 거래, 장부에 나타나지 않는 거래입니다. 미국 기업인 리먼보다 중국 기업인 헝다의 투명성이 더 낮아서 리먼 비슷하게 가도 충격은 더 클 겁니다. 겁나네. 로고스님 그렇군요. 더 심하게 왜곡된 레버리지가 뒤에 숨어 있으면 타격은 더 커지겠죠. 좀 겁나는 또 정보성 댓글이었네요. 박제이스님 전이맨님 말씀처럼 당시 리먼을 포함한 투자은행들은 레버리지를 극한까지 돌려 쓰다가 사단이 난 것이고 당시 리먼 사태로 미국도 부동산과 주식이 박살났을 때 저위험 채권을 담보로 데미지를 최소화시키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버튼해요. 잠깐만요. 네, 물 좀 마셨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가계자산의 7, 80%가 부동산이라 한번 터지면 거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손을 쓰기가 어려울 겁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이 비중이 많아져야 경제 유동성도 확보되고 주담대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상장사들도 회계 조작이 판을 쳐서 믿을 수 없는 게 중국 기업이죠. 그러니까 전임회님이 네, 신뢰의 문제입니다. 헝다의 국내 채권 이자를 채권자들과 협상해서 낮췄거나 지급 시기를 연장했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뉴스들도 나와요.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근데 이거 지금 어저께 댓글이에요. 신용평가사들은 기술적으로 디폴트라고 인지합니다. 그쵸? 30일 안에 특히 역외 이자, 채권 이자는 못 갚은 거로 나오는데, 이게 30일 안에 뭐 갚으면 디폴트 아니라고 하지만 신용평가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제 날짜에 못 갚은 거니까. 만약 내일 지급 예정인 해외 달러 채권 이자 지급이 안 된다면, 이게 어저께 댓글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거 그저께 댓글, 그저께 댓글. 이게 그저께 댓글이고 어저께 이자 지급 날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역외 채권 이자는 지급을 못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신평사에서 보면은 이건 부도거든, 파산이거든. 한 달간 유예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는 공식적인 부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테크니컬 부도고, 이제 하드웨어적인, 이제 물리적인 공식 부도는 한 달 정도 기다려봐야 되지만 그 전에 이미 사단이 나겠죠. 댓글 하나가 더 있었네요. 제가 다 못 봤네. 댓글이 진짜 대단해요. 제이슨 박님, 이거 아마 어제나 그저께 글 거예요. 2025년 9월 만기 위안화 채권에 대한 이자 420억은 23일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는데, 이거 지급하겠다가 아니고요. 문구를 보면 채권자들과 원만히 해결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주고서 원만히 해결하는 건지, 야 우리 한 열흘만 좀 늦춰줘, 아니면 야 너네 건 조금 갚고 니네 거는 조금 나중에 갚을게,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문제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그저께 댓글이라서 그래. 이게 미국 쪽에서는 같은 날 지급해야 하는 1,000억 원 정도의 달러 채권 이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고요. 배째라. 근데 결국 못했어요. 이건 그저께 댓글인데 어제 지나고 오늘 뉴스가 못했대요. 그래서 오늘 오렌지 카라멜님이 이게 처음에 댓글 써주신 거, 그거 보고 제가 영상을 만든 거예요. 위에 당장 일주일 뒤인 29일에도 채권이자 570억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까 그래프 보셨죠? 막대 그래프?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이번 달에 오는 거. 중국 지방의 유령 도시가 늘고 소득의 7, 80%를 주담대로 지불하고 있고 공실률이 22%에 육박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타이밍마다 그간 인민은행이 은행 준비금 비율을 낮추면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부동산 업체들이 거대한 부채를 키우면서도 주주들에게 수조 원의 현금 배당을 계속 지급했고요. 주주라는 거, 이거는 헝다 대주주 한 명 얘기한 거지. 솔직히 거기 다 왔어. 아주 중소 조그만한 주주들한테는 얼마도 아니야. 오노미 최대 주주들이 중국 내에서 가장 부자 집단으로 자랄 때까지 중국 인민은행과 정부는 왜 그걸 방치했을까? 몰랐을까? 미국에서는 이미 의심의 눈초리로 중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부동산 과열과 배당금 파트로 배를 두둑히 불린 오노의 5만 원을 본다면 마냥 살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연착륙을 도모한다고 해도 그 결과로 부동산이 실패된다면 중국 내수 소비는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중국도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죠. 옆 동네 어느 나라처럼. 그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죠.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벌써 중국의 GDP 성장률을 낮춰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개인들한테 언제 진짜 위기가 올지 제대로 알려준 적이 있었나요? 위험자산 투자는 아무도 믿으면 안 됩니다. 엘리엇 TV와 함께 계속 지켜보시죠. 역시 엘리엇 TV 마지막 깨알 홍보. 리치형님, 기준금리 1.25%면 주담대 약 4% 예상인데 은행 마진 대손충당금 예대율 낮추고 LCR 맞추고 거기에 자기자본 1% 늘려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4% 나올 겁니다. 야, 지금도 힘든데 4%? 내가 볼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올라요, 나중에. 수부타이님, 진짜 훌륭한 댓글과 대댓글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댓글러들이 진짜 고수분들이라니까. 내가 볼 때 석사도 아니야. 박사에다가 안식년 지내고 있는 교수님들이 다 오신 것 같아. 두 분 고수님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피아님, 9월 22일 기사입니다. 대출 혹한기 왔다. 주담대 최고금리 연 4.67%까지 취소했다. 4%도 아니야. 4.67%야. 기준금리 0.25% 올랐는데 또 벌써 4% 넘는데 앞으로 쭉쭉 더 오르겠네요. 조피디님, 헝다 이야기죠? 주어가 빠진 그쵸? 네, 지금 헝다 얘기하는 거예요. 리치형님, 비기축통화국 금리 인상 시작이네요. 지금 몇 나라 지가 금리 올렸다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헝가리가 올렸다 그랬나?
그러니까 업데이트 해갖고 제가 그래프 다시 올릴게요. 자, 여기까지 댓글이었고요. 요거는 뭐 차트니까 뭐 주가 망가진 거 얘기하고, 지금 어저께 뭐 일시 모면했다 그래가지고 반짝했지만 오늘 다시 밀리는 거 보니까 아직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고, 차트는 거의 헝다 같은 경우는 부도 차트고요. 다른 데도 좀 위험합니다. 요걸 감안하시고, 오늘 댓글에 헝다 속보 알려주신 여러분들, 특히 대댓글로 같이 의견 이렇게 개진해 주신 분들, 우리 많은 그 구독자분들께 제가 영상으로 대신 전달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거 어쩌면 이거 여러분들께 화면이 제 뒤통수만 나갔을 것 같아. 죄송한데, 내용은 그냥 글씨는 안 보여도 되죠. 어차피 제가 다 읽어드렸으니까. 마치도록 할게요. 계속 제 뒤통수만 나오는데 제가 떠들었네. 원래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요걸 보이면서, 요거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한 번씩 다 넘어갈게요. 요거 지금 다 그래도 보이긴 보이셨을까요? 댓글도 보이셨을 거고, 이것도 보이셨을 거고, 다 이걸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뭐 양해 바래요. 그래도 소리는 다 들렸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실수를 했네. 헝다네, 헝다. 마치도록 할게요. 요걸 계속 보여드렸네. 죄송합니다. 양해 바래요. 제가 좀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나이 31살에 치매라니 참 믿기지가 않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뉴스 있으면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